창작을 하거나 이럴 때는 좀 염려가 많았죠. 뭐 미생 역시도 전작이었던 이끼하고는 좀 많이 다른 작품이기 때문에 역시나 염려가 좀 많았습니다. 저희 동네 아저씨 아주머니들도 뭐 많이 챙겨봐 주시고 책 나오면 사인 받으러 와주시고. 인기를 실감을 하시는군요. 예, 동네에서는 네. 고등학생 때 광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전남대학교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전남대생들 시위하면 그 최루가스를 저희 학교에서 다 맞고 뭐 이렇게 수업을 했기 때문에 왜 저렇게 시위를 하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계속 궁금함이 있었고 평점 굉장히 좋고 악플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 대단한 그 인기 웹툰이 탄생을 했는데요. 예,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출판사에서 맨 처음에 찾아와서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바둑과 샐러리맨을 결합한 이야기 처세술 책을 좀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랬는데 옛날에 그 바둑 내기 바둑꾼들 이야기를 한번 준비한 적이 있었고 창업 만화 시리즈를 준비한 적이 있어서 거의 10년도 넘은 상황에 다시 그 비슷한 두 가지 소재를 제안을 받게 되니까 뭔가 이 소재는 내가 꼭 해야 되는 소재인가 보다 운명적이다 싶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맨 처음에 출판사의 제안은 처세술 만화여서 제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가해 보이는 만화를 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끼 같은 경우에 준비해서 원고가 맨 마지막 회가 나왔을 때까지 5년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미생 지금 준비 기간 3년에 연재 1년 끝나면 총 또 5년이 걸리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나이 60까지 따져보면 제가 한 5타이틀 정도밖에 못해요. 지나치게 좀 아르바이트 같은 작업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하고 싶지가 않다 그래서 그 3년 준비 기간이라는 것은 출판사의 제안을 제가 이렇게 고치는데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게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한 시간이었던 거죠. 바둑에 대한 선입관이 있거든요. 어렵다, 또는 재미없다, 흥미없다, 편견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가 제일 큰 걱정거리였고 그 다음으로는 샐러리맨들은 그분들은 그 일을 하는 분들이니까 전문가잖아요. 저는 한 번도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독자층이 될 수도 있지만 제일 많이 등을 돌릴 수도 있죠. 그분들이 뭐 이런 아마추어가 다 있어 뭐 조금이라도 리얼리티나 이런 거에서 좀 허술하게 나오게 되면 바로 배신당하기 마련이니까 그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제일 큰 고민이었죠. 취재를 굉장히 치밀하게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취재라기보다 거의 스터디 같이 수업 받듯이 했죠. 그래서 거의 종합상사 쪽은 정식으로 그 취재 제안을 했을 때 다 거부당하고 그래서 이제 제 아는 사람 소개로 그 남자친구가 종합상사에 다니고 있어서 그분을 만나게 됐고 또 그분의 후배까지도 만나게 되고 그 연재가 시작되고 나서 한 4회쯤 됐을 때 서로 만나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취재가 된 거예요. 그때 좀 걱정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걱정 많이 됐고요. 그 상황이 좀 무섭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은 미생을 한 4번 정도 해서 끝내려고 했어요. 이렇게 반응이 올지는 이제 몰랐죠. 지금 저는 이제 이분들은 취재원 보호를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메일로 와요 연락이.
저희 팀에서 취재원 되드릴게요 해가지고 연락들이 와요. 그 종합상사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확대되면은 뭔가 만화가 물론 정보는 풍부해질 수 있겠으나 어법이 좀 달라질 것 같아서 제가 사양을 하고 있죠, 요즘. 넘치는 취재원들로 예, 인기의 한 단면이시네요. 예.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표현들도 많고요. 그래서 네. 예, 어떤 방식으로 취재를 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녹음을 하고요. 일단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 녹음을 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취재 노트인데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메모를 해오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봐요. 그러니까 메모를 해놨던 것이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와 있지 않으면 스토리를 쓸 때 그게 떠오르지가 않으니까 계속 숙지를 하죠. 카메라 항상 가방에 들고 다니고요, 넣고 다니고요. 그래서 뭐 습관적으로 찍죠. 어디 특정한 어떤 곳에 가게 되면은 직업병이죠, 이런 게. 버스만 타도 맨 뒷자리에 앉아서 버스 한번 찍고, 내릴 때 앞에 서가지고 뒤돌아보고 한번 찍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하고. 예, 특히 거리 다니거나 이러면 이제 좋은 거리 배경, 날씨가 좋고 이러면 무조건 찍어 놓는 거죠. 캐릭터 이름도 재밌고요. 그리고 의미 부여가 됩니다. 예, 특히 뭐 주인공 장그래 씨 같은 경우에 예, 제가 그때 예스티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실 여기 창에서 주인공 이름을 어떻게 정하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때 이제 제 예스티 입고 있는 상황에서 노홍철 씨가 방송에 나와서 무한도전 그 재방송 하는 거에 나와가지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한 겁니다. 막 이런 긍정교 어쩌고 막 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스, 그래. 그래서 장그래라는 이름을 붙여봤더니 너무 잘 붙는 거예요, 이름이. 맨 처음에 장생이었거든요, 주인공 이름이. 바둑에서 그 길게 사는 말, 그래서 장생. 근데 너무 직접적으로 바둑을 막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거슬렸는데, 성만 따와가지고 장그래 하니까 어감이 딱 붙더라고요. 그 제목이나 이름을 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어감이거든요. 그래서 장그래 되게 좋은데. 그랬다가 여자 주인공 이름은 뭘로 할까? 여자 주인공이 안녕 그러면 장그래가 그래 하는 걸로, 그래서 안녕이, 그다음에 주인공 장그래, 이렇게 만들었죠. 만화 보다 보면 뭐 그래 장그래 씨 뭐 그래 그렇고 말고 뭐 이런 유머 코드들도 좀 있고 하는데, 예. 우연찮게 발견하신 건데 굉장히 네네, 딱딱 되게 맞아 우연. 떨어지는 예. 하늘이 내린 작품이군요. 에피소드들도 사실은 제3의 취재원이라는 표현을 들었는데요. 예, 네. 그런 댓글을 통해서도 댓글이. 얻으신다고 들었습니다. 미생 댓글은 참 특이하게 이분들이 와서 자기 고백을 하고 가세요. 선차장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맞벌이 주부가 나오는데 어린이집 가서 아이 찾아오는 그 에피소드가 2회에 걸쳐서 나오거든요. 그때 거의 정말 그 댓글에 그 눈물의 어떤 댓글이 향연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그런 걸 본다거나, 또는 어떤 이제 기획서 줄이는 그 보고서에서 용어 줄이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장그래가 용어를 줄이는 게 있는데, 그 밑에 댓글에 나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렇게 줄일게요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장그래 같이 용어를 추격하는 걸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제 실제 그 한국기원 취재를 하면서 그 프로입단 실패한 연구생들을 많이 못 만났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로 그 고통이 클지 알기 때문에 만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잘된 사람들, 입단은 못했지만 잘된 사람들 위주로만 만났는데, 미생이 나오고 났더니 그 밑에 댓글에 메일로도 오고, 자기가 그 사람이다, 그 장그래 같이 입단 실패하고 지금 무슨 뭐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하면서 자기 뭐 앞날을 준비하고 있는데 꼭 장그래를 잘 그려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장그래가 잘 되면 자기도 잘 될 것 같다. 이런, 그래서 꼭 장그래는 행복하게 만들게요 해서 답변도 해주고 그렇죠. 작가님께서는 바둑을 많이 아시나요? 제가 23살 때쯤에 바둑을 배웠는데, 그때부터 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10급 정도고요. 거의 바둑을 두지 않는 사람에 속하는 기력이고, 바둑을 실제 두는 것보다 책 읽는 걸 좋아했어요. 바둑 관련 에세이 읽는 걸 좋아해서 주로 그런 책들을 읽었죠. 실제 대국 두는 걸 싫어하는 게, 바둑은 승패가 있잖아요. 그래서 졌을 때
그 패배감을 잘 관리를 못해요. 너무 분하고 막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바둑을 둔다는 게. 그래서 두는 것보다는 읽는 거 위주로 그다음에 보는 거 위주로 가게 됐죠. 단순히 그냥 직장 생활에서의 뭐 이런 애환 이런 걸로 끝났으면 이렇게까지는 큰 반향이 없었겠지만 저는 사실 뭐 어떤 삶의 의미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이사이에 많이 묻어 있어서 거기에서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예. 미생하면서는 이게 성인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사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만화를 읽는 맛보다는 오히려 글을 따라가는 맛을 조금 더 추구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나레이션이 좀 많은데 기본적으로 나레이션 쓸 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제가 좀 후회가 좀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좀 손에 쥐고서 끙끙거리는 제가 그런 성격이라 뭐 나레이션 같은 거 쓸 때 그러지 말았으면 했던 제 지향점을 거기에다가 쓰는 거죠. 항상 그 거울 놓고 작업하는 것 같이 다 저한테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주 어려울 때 서울에 와서 만화 배우고 이럴 때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집안이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러지 않고 왜 그때 조금 더 화해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못 보였을까 이런 생각도 후회가 너무 많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빨리 데뷔를 하고 싶었거든요. 문화생 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면서까지 한 게 많아요. 그림 연습이나 이런 것들을 좀 폭력적으로 많이 했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거의 제 그 속도에 치일 정도로 그러니까 저 혼자 조용히 하면 괜찮은데 막 그림을 늘려놓는 거예요. 화실에 와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봐요. 나 잘하죠? 그래서 빨리 진급하게 만들고 또 그런 모든 게 다 후회스러운 지점들이 많고 또는 어떤 말을 잘 못 참고서 함부로 내뱉은 말을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말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근데 가서 사과를 할 용기까지는 안 나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레이션을 만들어서 쓰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 독자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런 모습이 있을 테니까. 내가 그 시절에 좀 그러지 말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어떤 전기로 인해서 변모가 되신 건가 싶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성격적인 측면도 역시 유전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놓고 싶었어요. 그런 불필요한 성격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성격들을 어떤 방식으로건 치유받고 싶었고 우리 아이들은 조금 더 나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지금 미생하면서도 되게 가급적이면 좋은 일, 웃을 수 있는 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워낙 많은 드라마에서 음모와 어떤 이런 것들이 협잡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만화에서는 뭐 행복하다가 죽을 때까지 만들어버리자 그냥.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은 외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잖아요. 적이 설정이 되고. 근데 이 작품에서는 미생에서는 끊임없이 자기의 한계 때문에 고통받는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것이 남과의 싸움은 아주 유치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와의 어떤 싸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결기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지점들이 제가 갖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도 이런 태도를 갖는 어른이 됐으면 이런 마음이 생겼죠. 인창기배로 지금 풀어가시고 계시니까 5국으로 네네. 풀어가시고 계시니까 이제 145수에서 예. 네, 주변에서 보면 뭐 일본의 시마과장이나 뭐 배경은 다르지만 시마과장처럼 나중에 사장까지 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의견들도 좀 있더라고요. 장그래 씨가. 예, 한국기원에서도 이게 이제 145수로 끝난다고 하니까 300수짜리 기보가 있는데 그거 제공할까요? 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 40대는 미생으로 다 끝나게 되기 때문에 그게 더 좋은 건지 어쩐지는 조금 더 고민 중이에요. 예. 사장까지 가는 거는 저는 아니고 만약에 더 늘어진다고 해도 사장까지 가는 건 아니고 그냥 평사원으로서 빡빡 기는 모습을 더 그리게 되지 않을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145수에서 끝내는 걸로 생각하고 있죠. 웹툰 업로드 하시기 전날은 거의 밤샘 작업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만화가 이제 화요일 날 올라오면은 그 전날부터 작업을 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마감을 하고 학교로 가서 수업을 하고 미뤄둔 약속들 해치우고 들어와서 잠을 자죠.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잠을 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그대로 이제 생활하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은 또 같은 패턴으로 살고. 예. 강철 체력이신가요? 강철 정신력이신가요? 그건 체력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너무 몸이 힘들거든요. 지금 현재 지금 1년 정도 돼 가니까 솔직히 이제 뭔가 이 진이 빠진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아무래도 좀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끼 때는 저 역시도 그 스크롤 만화에 적응하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던 때였고 완벽하게 웹툰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인지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작업이 굉장히 어려웠고 분명히 스토리는 여기에서 끝내기로 했는데 갑자기 뭔가 아이디어가 막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한 석 달 정도 더 연재가 늘어나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고 많은 독자들이 이끼는 정교한 맛으로 좋아해 줬다기보다는 어떤 에너지,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좋아해 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내러티브 자체도 그렇게 정교하지가 않고 세련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투박한데 주인공 캐릭터가 갖고 있는 그 순수한 호기심, 그 에너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설득이 안 된 문제에 대해서는 몰입하는 어떤 그 캐릭터의 어떤 의지력,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잘 묘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들도 좋아해 줬던 것 같고. 뭐 이끼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등에 땀이 한 방울 쫙 날 정도로 아슬아슬한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끼는 사실 영화로 만들어졌을 때 직접 참여하시기도 하신 작품이시잖아요. 연재 도중에 영화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나와야 될 스토리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브리핑을 해줬어야 됐었고 만화에서는 점프가 돼가지고 묘사가 안 됐던 어떤 씬들을 제가 가서 이제 써줬어야 됐었고 대사 같은 거 수정을 해준다든지. 예. 유해국이라고 합니다. 언제 서울로 돌아가시나? 저 서울 안 갑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냐? 당신이 아버지를 죽였지? 야, 유해국! 왜 죽이라고 하는 거지? 이끼의 경우에 그 박해일 씨를 떠올리시고 작업을 예.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가상의 인물을 묘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럴 때 그 눈빛이라든지 말하는 어떤 톤을 결정을 할 때 도움이 좀 필요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좋아하는 특정한 어떤 배우나 어떤 이 역할에 가장 맞아 떨어진다 싶은 배우를 떠올려가면서 묘사를 하죠. 그럴 때 이제 도움을 얻었던 게 박해일 씨가 나왔던 연애의 목적이란 영화에서 이제 그 헐렁한 양복 입고 다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렇지만 중요한 건 놓치지 않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캐치해서 그리는 거죠. 만약에 미생이 드라마타이즈 된다면 장그래 씨와 어울릴 만한 미생은 이제 송중기 씨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송중기 씨가 남극의 눈물에서 나레이션 했었잖아요. 그리고서 뿌리 깊은 나무에서도 뭔가 맨 처음에는 갈등하는 세자 정도로 나왔다가 뒤에 가서는 어떤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자기 아버지 앞에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송중기 씨의 그 목소리 톤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갈등하는 어떤 연약한 목소리와 그 다음에 뭔가 어떤 진실해 보이는 그 목소리 톤 그리고 속도감 이것들을 연상을 하면서 장그래라면 이런 목소리를 가졌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레이션을 좀 쓰죠. 그런 게 없으면 모든 대사와 나레이션이 다 제말투가 나오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보고 싶네요. 송중기 씨가 하는 나레이션하는 미생도. 저는 좀 이렇게 운동을 해도 이렇게 날 덥고 힘들고 이렇게 운동하는 걸 더 좋아해요. 지금 현재 저의 정작 동력 같은 치유.
강풀 작가하고 많이 친한데 그 작가만화도 끝까지 다 본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아빠 몇 등이네 이렇게 드러나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많이 싸웠었어요.